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은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39호에 게재된 테슬라의 제조혁신, 전기차 코스트의 반감 목표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6월호 58에서 6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한다는 장대한 계획을 내세우는 미국 테슬라가 손에 쥐고 있는 패를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3월 1일에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2023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고 전기차의 저비용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과 부품의 조달 리스크를 억제하는 공급망, 공장이나 충전망의 진화 등 다양한 테마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약 3시간 반 동안 열린 행사에서 공개한 중요 포인트를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장대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저렴한 가격의 차세대 전기차 발표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저가의 신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 행사장에 몰려든 투자자들은 실망했고 온라인 중계를 지켜본 사람들은 한심을 내쉬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설명회에서는 흰색 베일을 씌운 차세대 전기차의 일러스트를 보여주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고 설명 종료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30분가량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이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정식 제품 이벤트는 향후 개최할 계획이라며 확실한 대답은 피했습니다.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전기차 투입이 필수입니다. 1000만 대 클럽인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나 독일의 폭스바겐을 뛰어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요. 테슬라가 내세우는 미션인 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시프트 가속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차세대 전기차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3시간 반 만의 긴 설명회는 개운치 않은 뒷맛으로 끝났음에도 발표 내용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테슬라의 혁신을 예감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차세대 전기차로 전용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혁신하며 또한 충전망이나 공급망, 차량이나 배터리의 제조 거점을 진화시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정치용 축전지의 대처도 가속화시킬 계획입니다. 언박스 프로세스. 이것이 테슬라가 준비하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최대 중요 키워드입니다. 차량의 조립 공정을 근본부터 재검토함으로써 제조 비용을 반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작은 개량을 거듭해왔지만 가장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는 미래의 전기차에서 실현한다고 말하며 차세대 플랫폼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라스 모레비 부사장은 헨리 포드 씨가 벨트 컨베이어 생산 라인을 사용하는 차량 조립 방법을 발명한 지 약 100년이 지났지만 이에 변화를 일으키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생산 방법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혁신의 여지를 찾은 것은 보디 골격이라는 큰 상자에 부품을 차례로 장착해 나가는 프로세스입니다. 기형 포드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개념으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현재도 계속 채택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델 3나 모델 Y와 같은 테슬라의 양산차를 예로 현행의 생산 프로세스를 정리해보면 우선 강판 프레스 가공과 알루미늄 합금의 주조 등을 통해 준비한 골격 부품을 조합하여 화이트 보디를 만듭니다. 여기에 문을 붙이고 도장한 후에 도어를 일단 분리하여 부품을 설치하기 쉽도록 상자 상태로 만듭니다. 상자 상태가 되면 내장 부품을 장착해 나갑니다. 다음으로 차체를 들어 올려 하부부터 배터리나 구동용 모터와 같은 전동 파워트레인을 장착하고 다시 차체를 내리고 시트를 싣고 창문 유리를 끼우고 문을 다시 달면 완성입니다. 모레비 씨는 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시사했습니다. 첫 번째, 계기판이나 시트와 같은 대형 내장 부품을 도어를 떼어낸 좁은 개구부를 통해 넣어야 하는 것. 두 번째, 문을 달거나 분리하는 수고가 발생하는 것. 세 번째, 차체를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하는 것 등으로 모두 택트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자에 담는다는 제전제로 인해 발생하는 더 큰 과제가 있는데 바로 생산 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립 공정의 어딘가에 오류가 발생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추게 되는데 테슬라가 모델 3에서 생산 지옥에 빠졌던 원인의 일단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박스 프로세서는 차량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름 그대로 상자는 준비되지 않는데 차량을 크게 6개 블록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만들고 이들을 최종 단계에서 한꺼번에 조합해 완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앞부분, 차량 뒷부분, 차량 바닥 부분, 도어와 프론트 후드, 차량 우측의 어퍼바디, 차량 좌측의 어퍼바디를 각각 서브라인에서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앞부분은 계기판과 스티어링 부품, 앞바퀴 타이어 등으로 구성합니다. 기존 프로세서에서는 계기판을 도어의 계구부를 통해 차 내에 신중하게 넣어 장착했기 때문에 사람도 로봇도 움직임이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세서에서는 이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업이 쉬워지는데 로봇의 움직임을 고속화하거나 그동안 사람이 맡아온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트의 경우 앞자리는 차량 바닥 부분의 블록에, 뒷자리는 차량 뒤쪽 부분의 블록에 붙여둡니다. 블록별로 생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되는데 테슬라는 작업자의 밀도가 44% 높아질 것으로 시선합니다. 어딘가의 블록의 서브라인에서 생산이 멈춰도 다른 블록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업 효율뿐만 아니라 공간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큰 상자가 움직이는 장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없앨 수 있습니다. 도장은 화이트보드 통째로 도장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별로 도장하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공장의 면적을 40% 이상 삭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언박스 프로세서를 멕시코 북부 누에보리온주에 신설하는 공장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차세대 전기차가 도요타를 초월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제조 혁신을 통해 전기차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테슬라는 차량의 저전압 네트워크에서도 큰 변혁을 일으킵니다. 2023년에 출하 예정인 사이버 트럭 이후에 전기차를 48V계로 이행합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나 공급업체도 꼭 이 조류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전기전자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한 테슬라의 로우 볼티지 앤 실리콘 엔지니어링의 피트 베넌 부사장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의 저전압 네트워크는 테슬라 자동차도 포함하여 12V계가 사용되어 왔는데 베넌 씨에 따르면 48V계로 이행하는 이유는 하네스를 가늘고 가볍게 하여 시스템 전체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차량의 저전압 네트워크는 12V계가 채택된 이래 60년간 차량에 필요한 전력은 해마다 증가했고 지금은 200A를 넘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하네스는 무거워지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12V에서 48V로 변경하면 같은 전력에 대해 필요한 전류가 4분의 1이 됩니다. 하네스의 전력 손실은 저항의 전류의 제곱을 곱한 것이므로 전력 분배 경로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16분의 1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보다 얇은 와이어, 작은 eFuse, 작은 컨트롤러를 채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품을 시키기 위한 히트싱크의 크기를 줄이거나 히트싱크 자체를 없애서 질량과 부품 면에서 차량에 좋은 영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저전압계의 축전지로서 2022년부터 납축전지를 중지하고 공구가 필요 없는 커넥터를 채택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했는데 납축전지는 4년 정도면 교체해야 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라면 차량과 같은 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부피를 87%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 베넌 씨는 차세대 전기차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ECU 간 네트워크에 이더넷을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각 액추에이터 및 센서가 가장 가까운 ECU에 접촉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에서는 액추에이터 등을 묶는 와이어가 가장 가까운 ECU에 접속되고 그러한 ECU끼리 이더넷을 통해서 접속되는 형태가 됩니다. 와이어에서 ECU로 이동하는 데이터는 네트워크 패킷으로 변환돼 차량 내 적절한 장소로 배송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신뢰성의 네트워크와 저지연, 저지터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현재 설계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사이버 트럭에서는 차량을 가로지르는 듯한 와이어가 남아있는데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배제한다고 합니다. 이 아키텍처를 실현하기 위해 차세대 전기차에서 ECU는 100% 테슬라가 제작합니다. 또한 자체 제작률을 지금까지도 계속 늘려오고 있었는데 2017년에 투입한 모델 3에서는 56%, 2020년에 투입한 모델 Y에서는 61%, 사이버 트럭에서는 85%의 내장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베넌 씨와 함께 설명에 나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데이비드 라우 부사장은 모든 ECU를 내작화하는 방법으로 개발 ECU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ECU 전부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유연하고 동적인 제어가 가능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이더넷으로 통일함으로써 시스템 장애를 분리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단일 접속을 통해 이전에는 디버깅할 수 없었던 차량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기 양산차인 2012년에 투입한 모델 S에서는 부품업체에서 제공받은 ECU를 테슬라가 조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글러브 박스의 조명용 같은 흔한 것부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용 컴퓨터 같은 복잡한 것, 에어백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에 관련된 것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잘라낸 저전압 하네스와 압착된 커넥터로 접속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하네스인지 커넥터인지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올림푸스의 선택과 집중, 세계 수준의 이익률 20% 실현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